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에돔 지역의 중요한 유적지와 성지를 돌아보고 계십니다. 자, 에돔 지역의 가장 유명한 유적지인 페트라, 바위란 뜻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리스어로 바위란 뜻이고 신약시대의 나바테아 민족의 중심지입니다. 국제적인 무역을 통해서 많은 부를 축적했던 그러한 도시인데 아주 바위를 깎아서 정교하게 만든 그러한 무덤을 만들고 로마식 도시같이 극장을 만들고 아주 그 구석구석마다 그러한 아주 보물과 같은 그러한 아름다운 조각을 한 그러한 도시가 바로 이 페트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돔 지역의 페트라를 출발해서 이제는 모압 지역으로 올라가겠습니다. 그래서 모압 지역에 디본이라는 곳이 있고 에돔과 모압 한 광야 지역에는 아르논 계곡이라는 아주 깊은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 골짜기를 보시고 모자이크 지도가 발견된 마다바라는 곳도 바로 모압 지역에 있습니다. 비잔틴 시대 교회 바닥에 성지 지도로서는 가장 최초의 지도죠. 그래서 오늘은 에돔과 모압 지대 페트라에서부터 차례대로 북상을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가시죠. 자, 이곳이 페트라입니다. 이 페트라는 신약시대에 발전했던 곳이고요. 바위 한 구석에 들어가 있는데 왜 고대인들이 살기 좋은 그런 그 평지를 놔두고 왜 바위 골짜기로 들어갔는가? 가장 큰 이유가 외적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 바위 속에 이제 몸을 쉽게 숨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곳은 들어가는 입구가 골짜기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골짜기는 겨울철에 비가 왔을 때에 물이 빠져나가는 그러한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것을 방문하는 이 순례객들은 입구에서부터 말을 타고 이제 와디를 따라서, 와디는 아랍어로 건천이라는 뜻입니다. 겨울철에 비가 올 때만 잠깐 물이 흐르는 곳이죠. 그래서 약 한 500m 정도 가면은 이때부터 길이 1km 정도의 골짜기가 나타납니다. 아랍어로 시크라고 그래요. 바로 이것이 시크가 시작된 부분인데 바위의 높이가 7, 80m 그리고 골짜기의 폭이 사람들이 한 겨우 마차가 지나갈 정도로 한 3, 4m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그 신비감을 자아내게 하는 그러한 골짜기가 있습니다. 이곳이 페트라를 포함하는 유일한 입구입니다. 그래서 아마 나바테아 민족이 이곳을 자신들의 요새로 삼고 외적으로부터 항상 그 방어를 유리하게 할 수 있었던 그런 곳이죠. 자, 이제 페트라를 출발해서 북쪽으로 올라가다가 도중에 깊은 골짜기 하나를 만났는데 이것을 우리가 아르논 계곡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아랍어로 와디 무집이라고 그래요. 이것이 바로 왕의 대로인데 원래 이스라엘 민족이 이 길로 가기를 원했지만 에돔 사람들이 이제 가지 못하겠던 그런 길이기도 합니다. 도중에 깊은 골짜기가 있어서 아주 오늘날에도 꼬불꼬불 그렇게 올라가도록 돼 있죠. 이 골짜기를 지나면은 모압 평야 지역입니다. 고산지대임에도 불구하고 평평한 곳이기 때문에 아주 비옥하고 밀과 보리를 재배할 수 있는 그런 평야가 펼쳐져 있고 특히 모압 지역은 예로부터 목축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양과 염소 이런 가축을 재배했고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시면은 모압의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양가죽과 양털을 조공으로 바쳤다는 그러한 기록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목축이 활발한 지역이 바로 모압 평야입니다. 자, 또한 이 모압 지역의 중요한 유적지가 바로 디본이라는 곳인데요. 디본은 사실 발굴지가 그렇게 크게 발달되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곳에서 모압 고고학의 출발지라고 여겨지는 메슈아 왕의 석비가 발견됐고 서기전 9세기에 기록된 것인데 거기 보면은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야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이 구약성경 외에 최초로 나온 것이 바로 이 디본에서 발견된 1860년도에 발견된 메슈아 석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디본에서 조금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유명한 그 마다바라는 곳이 있습니다.
마다바도 성서시대 모압의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였고요. 그렇지만 오늘날 이 마다바가 더욱더 유명해진 것은 바로 이 마다바라는 소도시 한가운데 있는 그 고대의 모자이크 지도가 발견된 그러한 그 유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곳의 교회 건물은 그렇게 오래된 것은 아니에요. 바로 이제 교회 건물 앞에 그 시장터가 있는 그런 광장인데 마다바 오리엔탈 기스트다.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그 순례객들이 오기 때문에 바로 유적지 옆에 이러한 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마다바 기념교회인데요. 이 교회 건물 자체는 19세기 말에 건설된 것입니다만 교회를 짓기 위해서 지하를 팠을 때에 바닥에 1500년 전에 만들어진 그 교회 바닥이 모자이크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모자이크가 보통 모자이크가 아니라 성지 이스라엘과 주변 지역의 지도로 된 그런 모자이크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야말로 이스라엘을 표기한 가장 최초의 지도입니다. 1500년 전의 지도죠. 그래서 이 지도에는 당시 비잔틴 시대에 이스라엘의 중요한 유적지가 다 표시가 되어 있고 특히 마다바 모자이크가 발견된 교회에서 몇십 미터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는 이 당시에 서기 6세기에 그 귀족의 저택들이 잘 발굴되어 있고 그 바닥도 아름다운 모자이크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의 내용들이 조각되어 있고요. 모자이크의 특징은 자연색을 나타내는 그러한 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색이 바래지가 않습니다. 이물 자체는 또 땅속에 파묻혀 있었기 때문에 일단 파묻히게 되면 이제 색깔이 잘 보존되는 거죠. 그래서 마다바의 이 모자이크를 통해서 비잔틴 시대의 그 당시 건축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그 자태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자, 특별히 이 마다바에 있는 이 모자이크 지도는 예루살렘을 발굴할 때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예루살렘은 서기 135년에 하드리아누스 로마 황제가 이교도식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예루살렘은 엘리아 카피토리나로 제목을 바꾸고 남북으로 이어지는 대로 카르도를 만들었는데 바로 이 마다바 지도에 의하면은 다른 지역은 대략 그 축적대로 되는데 예루살렘만큼은 타원형의 성벽으로 둘러싸인 그런 도시로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남북으로 이어지는 그 대로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00년 전에 바로 그 당시 예루살렘을 묘사한 모자이크 지도를 통해서 비잔틴 시대 예루살렘을 발굴할 때에 카르도를 쭉 파괴된 곳, 특히 카르도 한가운데쯤 위치한 예수님의 무덤이 있는 골고다 성력교회도 오늘날 성력교회 건물은 중세 십자군 시대 것입니다만 이 마다바 지도를 통해서 비잔틴 시대 원래 지어진 성력교회의 규모와 그 모양을 어느 정도 확인하게 된 것이죠. 자, 시청자 여러분, 다음 주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오늘 여기서 줄이겠습니다.